대한민국에 이런 학점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관주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씩 나누래. 이따가. 아니야, 지금 각자 들고 가야 돼.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서울 집회에 있을 때 뵙다가 이렇게 또 타지에 와서 이렇게 연단에서는 아마 처음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대구는 제가 여기서 군 생활을 한 지역이라서 오랜만에 정말 한번 또 대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 새해가 또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올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선거의 해인데 참 그렇습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뭐 올해 선거의 중요성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잘 익히 인식하고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특히 올해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여기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 때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적이 있으니까 밀리고 왔지만 이 낙동강 전선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막아가지고 그걸 역전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적도 없고 무슨 얘기냐?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뭐 어디 부분 가릴 것 없이 전 대한민국 전체 또 전 대한민국 5,170만 정도 될 거예요. 일상생활에 소위 말해서 지금 좌파 그 중에서도 북한을 주장하는 이 주사파들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명칭만 대한민국, 영어로 하면 리퍼블릭 코리아, 이 대한민국 명칭만 남아있지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표로만 남아있지 이미 실상은 다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7년간의 태극기를 들고 싸운 투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뭐 대구 얘기하면은 항상 사전처럼 따라붙는 얘기가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별로 그렇게 보수의 성지라고 할 만큼 대구 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좀 의구심이 듭니다. 뭐 대구 시민들을 가지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제1당인 뭐 집권당 국민의힘 그리고 제2당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양당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난 한 4년간 지켜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국회가 의회가 또 우리들이 뽑은 대표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아주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사람만큼의 양식과 이성과 판단력과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갖췄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답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또 모든 첨단 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다. 또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눈부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그 정치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사법부나 언론이나 아니면 또 각 시민단체나 또 심지어는 뭐 여러분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그렇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수준이 정말 난감하다 못해 이럴 수가 있나,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왔나 라고 하는 건 절실히 느꼈던 지난 4년이었고 특히 작년 2023년도였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수당인 여당에서 새로운 비례 위원장이 와서 지금 지지율이 좀 어렵고 총선 전망이 어려우니까 긴급 투입돼가지고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과연 국힘당이 그야말로 보수와 같이 자유, 인권, 번영, 개방 이걸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정당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한 정당이라는 것은 세상 제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되신 분이 뭐 젊고 그분 말씀대로 586 운동권들을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대해서 천천히 지켜보기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분이 엊그젠가 그 얘기를 했었죠.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국힘당의 불모지인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뭐 어느 표를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이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떤 과거의 그런 비극이나 희생에 대해 가지고 뭐 합당한 또 거기에 맞는 정말 희생당한 분들에야 국가의 책임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그 당시를 거슬러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존망 여부가 달린 그런 시점이었는데 거기서 발생했던 불행했던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으로 헌법 정문에 담는다는 것은 저는 결연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의 자유와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고 그 결과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국회의원 딱지가 이게 국가와 지역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은닉하기 위한,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이미 전락되어진 그걸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민주당. 글쎄 그 대표가 얼마 전에 뭐 피습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하필 또 여러 가지 재판과 맞물려 가지고 선거 공판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을 앞두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뭐 그런 폭력적인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도 그냥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건 뭐 어떤 또 비상한 머리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막의 그런 의혹도 갖게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부국강병을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그러한 지도자가 이번 선거에서는 꼭 국회에 입성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앞서 합창단에서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노소연 씨 노래죠. 이 바람, 올해 4월 10일 총선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결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투표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뭐 유명무실화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앞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아 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지난 7년 동안 정말 추운 겨울 또 뜨거운 여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든 태극기 세력 또 그것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그래서 바람이 태극기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 꼭 한 분이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면 하는 것이 올해 총선을 맞이하는 제 개인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 발언 중에 야 이거 뭐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지적해 주십시오. 뭐 제가 그 자세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말 이 태극기의 마음 왜 7년 동안 이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가 하는 마음을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을 비롯해 가지고 잘 모르는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뭐 선택하고 어느 정당을 하고 어느 후보로 하는 건 뭐 또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7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는데 물론 언론이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냉대하고 또 뭐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의 어떤 그 심정을 알고 있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3달밖에 안 남았네 벌써 그렇죠. 기간 동안에 우리 일반 국민들 특히 대구 시민들이 왜 우리가 7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가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나온 뭐 그런 것이 단초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더구나 80년간의 체제 경쟁에서 그야말로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정말 실패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을 주장하는 586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쥐락나락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586들이 아마 절대 다수가 의회에 국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상황,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약간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7년 전에 있어서는 안 돼. 나라의 헌법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정말 그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양심에 따라 가지고 전국에서 모이신 정말 민초들이 개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행동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정당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태극기 들고 나왔다. 그러나 7년이 지났지만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제 마지막 살릴 수 있는 어떤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우리에게는 지금 희망이 되고 등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그런 시점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미미한 등불 그것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우리 공화당 물론 저는 뭐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다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또 서로 입장이 다르지만은 모든 태극기를 들고 나온 모든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세력들 중에서 또 그걸 이끌어왔던 리더들 중에서
꼭 한 분이라도 자꾸 강조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태극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꼭 이번에 선거에 들어갔으면 저는 100% 만족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첫 태극기에 손을 들고 나왔고 또 정당으로서 7년, 8년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 태극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 리더가 국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오면서 10시 6분 차를 탔어요. KTX. 그 앞에 보니까 자석이 없더라고. 다행히 딱 맞춰가지고 딱 12시 30분에 오니까 저기 번리 사거리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사 보고, 택시 기사 보고 경찰이 있는 곳을 좀 찾아라. 그래가지고 띵 돌아가지고 아까 12시 34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또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또 이게 뭐 또 해줘야 되는데 제가 미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 오래전에 있어가지고 그게 변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머리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와서 또 평소 뵀던 여러분 뵙고 또 이 대구 좀 각성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좋은 대표, 좋은 후보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해간에 우리 공화당에서 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불씨가 2024년 4월 10일 선거에서 타오르기를,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거를